국회의원이 300명이죠. 예. 그중에 딱 3명만 살릴 수가 있어요. 본인 포함도 관계없습니다. 네. 첫 번째가 누굴까요? 사실 이 질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대당에서 먼저 하나를 꼽으면 오, 네. 김기현 당대표. 이분이 있어야 우리 당 유리할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 당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네. 김기현 당대표 체제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꼭 그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책임지고 안 물러나야 되는데 내년 총선까지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알면서 죽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최면에 걸린 건가? 저 집단이?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보궐선거 정도의 참패로는 정신이 바짝 안 들었나 보다. 체제 자체, 이 당대표 체제는 물론이고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도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 오늘 정치와이드 앞서서 인터뷰했죠. 이제 첫 번째 주제 본격 시작하겠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기현은 민주당의 필수 인물.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왜 민주당의 필수 인물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앞서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맥락의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영상으로도 들어보셨는데 이거 화면으로 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질문을 받고 이게 사실은 살짝 보면은 분위기가 농담 반 진담 반 같기도 있지만 결코 흘러들 건 아닌 것 같아요. 뼈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 300명 중 딱 3명만 살리면 누구를 살리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받고 첫째를 김기현 대표로 꼽은 거예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아니 자당 의원도 아니고 남의 당 대표를 꼽았는데 이유는 우리 당도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김기현 체제에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다. 내년 총선까지 쭉 계셔야 됩니다. 거기. 그래야 우리 당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창한 장하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지금 김기현 대표 당에서는 사퇴 주장까지 나오는 그런 소리까지 듣는 상황이고 방금 전 성일종 의원 나와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뭐 그래도 여러 가지 뭐 기대도 가야 되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과 사퇴 주장이 있는데 민주당에선 필수 인물이라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1년 7개월 동안 받아온 지지율보다 예. 높일 수 있는 당대표가 오길 바라지 않겠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용산픽 월급사장이에요. 아, 월급 사장. 용산픽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대표 됐는지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 뒤에서 나경원 전 대표, 예. 뭐 우여곡절이 뭐 안철수 있었어요. 대표, 아무튼 그때. 다 뒤에서 다 잡아제끼고 예. 용산에서 픽한 거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소위 그 국정수행 지지율 이거를 고스란히 안고 가는 대표다. 그렇게 본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김기현 대표가 그거를 끌어올리기보다는 그것만 고스란히 안고 가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으로서는 뭐 최선의 카드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민주당 소속이신 전재수 의원님 나오시는데 정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쭉 가서 총선까지 딱 치르게 되면은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라는 것은 또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누구냐도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김기현 대표 체제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예. 다만 이게 반사 이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뭔가 좀 잘해가지고 예.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동안 쌓여왔던 예. 국민적 실망이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상대방의 총선 사령탑이 김기현 후보였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 정도고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지금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 예. 저희들이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득점을 해서 저희들의 힘, 실적과 성과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평가를 받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당내 구성원들 간에도 좀 견해가 갈리죠. 김기현 지금 대표 체제를 놓고서요. 한쪽에서는 약간 응원하는 쪽, 한쪽에서는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 쪽. 이게 있어요. 일단 두 명이 등장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김기현 지도부의 비판적인 분들마저 이 지도부가 그냥 마냥 물러나게 되었을 때 대안이 무엇이냐라는데 아무도 딱히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직에서 수평으로라는 프레임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그동안 물밑 소통 많이 하던 걸 이제 역동적인 소통으로 좀 바꿔서 꼭 필요한 순간에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실 수 있게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도 목소리를 낼 것은 내야겠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뭐 그거는 본인은 대한민국 권력이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고 거기랑 타협했다 생각하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미 김기현 지도 체제를 평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끝났다. 어차피 지금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사설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2주 봅니다. 길어야. 일단 요 내용과 포함해서 앞서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평가가 있었는데 홍석준 의원님 네.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사실 기억을 잠깐만 돌려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시면 질문 중에 하나가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쭉 지속돼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워낙 그 좀 다이내믹하고 예. 특정 어떤 사건에 의해서 워낙 좀 여론의 부침이 좀 심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라고. 속도가 빠른 겁니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예.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표 체제가 바뀌어서 비대위가 되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갑자기 공격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야말로 좀 이재명 대표가 좀 기인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인데. 근데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예, 반대의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지금 나와버렸어요. 나오고 있는데 또 결과는 이제 총선에서 이제 판가름이 되겠죠. 네. 지금 방금 전에 앞에 이재명 체제 대 김기현 체제 질문 나온 게 있는데 그거 다시 좀 보여줄까요? 그 전망 방금 나왔던 전망인 질문 좀 이거요. 이거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답을 좀 하실까요?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김기현 체제 대 이재명 체제로?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단지 좀 그 체제 안에서의 어떤 조정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당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사실 대단한 어떤 명망가형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총선을 관리하는 당 대표는 명망가로서 당의 어떤 지지율을 이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총선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을 짜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예. 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공명진대하게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를 다들 하고 있고 특히 김기현 대표가 부족한 부분, 특히 우리 당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혁신위원이라든지 예. 또 특히 정책이라든지 인물로서 더 많이 이제 영입과 개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예. 게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생각합니다. 김기현 체제 대 이재명 체제로 일단 총선을 칠 것 같다라는 홍석준 의원의 전망이셨습니다. 화면 좀 아까 볼까요?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중간에 화면이 흘러갔었는데 이겁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체제를 놓고 이렇게 반응이 달리는 거예요. 유상범 의원은 아니 사강신하 히딩크 감독 당시 월드컵 치르기 전에는 5대 빵이라고 조롱받았다. 저거 프랑스 팀하고 했던 경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4강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슷할 거예요. 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거 보궐선거 후폭풍이 커서 김기현 2기, 그러니까 지금 임명직 어제 교체된 그 체제를 말하는 건데 이 체제는 길어야 2주 갈 것 같다. 구체적으로 2주라고 봤어요. 요거 최인영 변호사. 2주밖에 못 간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지금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거나 총선 불출마 선언 정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여전히 좀 있거든요. 요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주가 아니고 24주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24주요? 6개월이 24주 아닙니까? 내년 총선까지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간다라고 저는 거기에 베팅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있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리더십이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왜 김기현 대표가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왔죠? 지지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재선거 어떻게 보면 2기로 이제 도전할 무렵에 당으로부터 공청장을 받는 날 어떻게 보면은 압수수색을 들어와가지고 그때 결국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인 중에 그 친구 중에 친구라고 했던 송철호 그 당시에 그 시장 후보가 당선되고 그 무렵에 그런 공작을 했던 황운하 의원 등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공작을 했던 걸로 해서 사실 기소가 됐는데 아직까지 선거도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선거가 저는 그리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나아가 지금 이재명 그 대표 지금 뭐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통한 각종 증인들에 관련된 증언이 나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건 중에 일정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이 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저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그 부메랑이 거꾸로 민주당에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2주밖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최인호 변호사는 24주 6개월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고 약간 받아치신 셈이 됐는데 자, 이건 뭐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뭐 하여튼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팔로 눈물을 훔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이게 연일 얘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그 모습과 함께 그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형을 두지 않고 혹시 비인기과에도 사람이 충원될 것이라는 저는 눈물의 기자회견. 근데 바로 직전에 또 소통관 1층 카페에서는 연신 웃는 모습을 또 보였다는 기사 내용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받아들여줄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내치려냐 또는 뭐 헤어질 결심을 하는 들을 조장하느냐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일관되게 말한 건 국민의힘은 절대 이준석 대표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막지 않는답니다. 안철수 의원처럼 어려운 선거인 걸 알면서도 여러 번 강서에 와서 헌신하고 고생한 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뭐 이렇게 놀리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많은 요구를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물 뚝뚝 흘렸는데 회견 전에는 뭐 웃었다던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에요 지금요. 박창환 교수님. 국민의힘 이른바 이제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책임져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격가지인 눈물 가지고 눈물 흘린 게 더 많이 그렇죠.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하필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일종의 저는 인증샷이었다고 봅니다. 인증샷이요? 네, 나 이렇게 눈물로써 호소했는데 당이 변해야 되고 대통령이 변해야 되고 국정이 변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물론 뭐 기자회견에서 인터뷰나 이런 방송 출연에서 할 수도 있지만 기자회견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 나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 난 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변하면은 그다음에 내가 그다음에는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뭔가를 다음 수순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그렇죠. 위한 증거를 남긴 그렇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일종의 인증샷이었다고 보고요. 다만 그때 눈물이 떨어진 게 그게 연기인지 아니면은 공감인지는 모르겠어요. 눈물을 가장 많이 쏟은 대목이 해병대 최상병 이야기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청년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 연기 능력인지 공감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인증샷 찍는데 눈물까지 흘렸다. 그건 능력인 거죠. 일단 인증샷의 효과는 꽤 있다. 이런 평가가 쓰시네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남겼지 않습니까? 자, 이번엔 최진영 변호사는 국민의힘 주류에서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진정성의 눈물이냐 악어의 눈물이냐. 악어의 물론 눈물,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악마의 눈물이라고 악어도 아니고 했는데 악마의 눈물이라고 악마의 했어요. 눈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진정성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 진정의 눈물이냐 악어의 눈물이냐. 악어의 눈물은 정말 거짓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뭐 앞에 이제 먹이를 두고 입을 벌리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 짬짜면 하듯이 진정 반
약간의 쇼 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은 뭐고 쇼는 뭡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제니까 5년 어떻게 책임진다는 게 뭐 대통령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지지율이 까먹는 걸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예. 결국 선거에 공천장에 도장 찍은 거는 김기현 대표니까 예. 김기현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고 다시 한번 어떤 비대위나 이런 것을 혁신을 함으로써 내년 총선을 이기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고언을 한다라는 정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반은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절반 나머지는 정말 국민의힘을 위해서 하는 울음인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대한 조롱을 하는 눈물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회심과 어떻게 보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2번이나 당을 나갔다가 사실상 돌아와서 예. 손잡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막판 어떤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은 드라마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올 시점이 되지 않은 것인가. 결국 많은 분들이 결국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지만 안철수 의원 곁에도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 곁에도 지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기들도 스스로 정말 저 울음과 함께 집에서 곰곰이 왜 내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는가를 예. 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플러스의 정치 이준석 대표 전 대표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뭐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이게 쓴소리를 최근에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하면 또 떠올리시는 분들이 한 명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유승민 전 의원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무슨 신당 얘기를 살짝 꺼내놉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관련 질문을 받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아니요,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 박지원 대표님도 가끔씩 틀릴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12월쯤 이게 저는 뭐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그거는 뭐 최후의 수단이고요. 네. 해석은 자유고요. 그런 거 어디 유튜브에 보고 와가지고 그런 걸로 이야기할 때마다 본인은 뭘 더 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지지하는 세력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빗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제가 1년 반 동안 당한 게 부족합니까?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요. 이분은 사실은 최근에 정치 현안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꽤 많이 적중되는 경우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뭔가를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로 신당과 관련된 건데요. 들어보시죠. 유심히 본 거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이번에 보궐선거 과정에서 네네. 너무 해당 행위를 많이 하더라고. 당으로 봐,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네네네. 본인은 뭐 쏜소리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뭐 화났는데 뺨 때린 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자, 그럼 여기서 패널 네 분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앞에 OX 표말 갖고 계시죠? 질문이 이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결국엔 총선 전에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라고 판단하시면 O, 아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선택해서 가슴 쪽에다 들어주세요. 오, 지금 두 분은 이게 좀 서로 마주 보면서 한쪽엔 X, 한쪽엔 O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둘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홍석준 의원님, 네. 홍석준 의원님은 탈당할 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단 저는 이제 탈당을 한다 내릴까요?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제 X를 고르셨어요. 탈당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신당을 전제로 탈당한다는 그 질문에 저는 X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탈당과 신당 그건 좀 약간 다르게 보시는 다른 건- 의미인 거죠. 예. 일단 저는 이제 탈당을 이제 해서 신당을 만들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우파 보수는 통상적으로 사실은 이제 분당 신당이 좌파에 비해서 많이 역사적으로 없었죠.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이제 받고 바른당 바른미래당 한 케이스였는데 그 케이스가
굉장히 이제 대실패로 끝난 사실은 뭐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예. 결국엔 다 돌아온 셈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결국 정치는 말보다 저는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발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두 분이 예. 뭐 신당 내지는 탈당을 해서 다음 총선하는 그런 어떤 현재 움직임이라든지 또 주변에 동조 세력이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에서는 제가 볼 때는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한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신당을 굳이 안 만드는데 굳이 또 탈당을 하겠느냐. 당을 만들지도 않을 건데 굳이 탈당해서 예. 나갈 리는 없다. 오히려 당에서 그 징계를 하라든지 예. 뭐 그런 것으로 해서 역으로 뭐 당에서 뭐 나갈 어떤 그런 가능성은 혹시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반발하면서 탈당할 가능성은 예. 있어 보이나 신당 때문에 나가는 일은 아닐 거다. 사실상 예, 없을 거다. 그럼 탈당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는 걸로 들리기도 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 이번에는 전재수 의원님은 5를 들으셨죠? 예, 5 한번 다시 한번 예, 표해주세요. 예, 그러면 옵니다. 탈당을 할 걸로 본다라는 거네요. 지금 두 그렇습니다. 예. 정치인이. 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형식적으로 탈당하든 안 하든 간에 예.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비판이라는 것이 예. 사실상 그 심리적으로는 이미 형식과는 별개로 예. 사실상 탈당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서 많이 쓰던 표현 심리적 분당입니까 이것도? 이 심리적 분당 정도가 아니고 이미 뭐 왜 그러냐면 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강도보다 한 10배는 셉니다. 이분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서 민주당보다 더 세게 비판하고 세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비판을 하면 야당이 뭐 비판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당에 형식적으로 지금 있는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비판이라는 것은 민주당 비판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아플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볼 때는 집권 여당이 뭐 저러냐 도대체. 아니 대통령이란 분은 어떻게 됐길래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함께 경쟁했던 유승민 전 대표를 품지 못하냐. 그리고 또 어떻든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준석 당대표를 왜 품지 못하냐. 예. 대통령으로서 이 정치적 캐릭터와 리더십이 이랬어야 되겠냐. 이런 걸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냥 안고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준석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 이분들도 이미 그 비판의 강도나 이런 걸로 볼 때 사실상 이제 거의 뭐 국민의힘의 당원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럼 양쪽 보여집니다. 다 당이나 이 두 명의 정치인이나 서로들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지지 기반을 우리가 보면 예. 유승민 이준석 두 대표의 어떤 지지 기반이 국민의힘 내에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예. 중도 무당층은 이미 다 떠났고요. 예. 지금 강성 지지자들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딱 39%.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최대치거든요. 예. 그게 결집해가지고 39%가 나타났는데 그 지지 기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유승민 이 두 분은 그 외 중도 무당층이라든지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층을 바라보면서 예. 자신들의 정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탈당은 할 것이고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스스로 생각지 않는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일단 뭐 신당을 만들려면 당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탈당을. 근데 그 전제인 탈당에 대해서 좀 두 분은 아니다. 두 분은 그럴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딱 나눠줬어요. 또 절반씩. 저를 중심으로 나눠진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것도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분석을 좀 제가 방송 끝난 뒤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 얘기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눈살 좀 찌푸린 모습이기도 한데 안철수 이준석입니다. 이거 뭐 매일 뭐가 있죠? 싸우고 왜 그러냐고 얘기 나오는데 일단 영상 좀 준비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께도 그 중랑천을 타고 올라가니 제 고향에 불곰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마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약간은 용두사미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물리위 제소 진행하시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 아픈 게 뭐냐 이거 가지고 또 뭐 정치권에서 또 이렇쿵저렇쿵 얘기들까지 하시더라고요. 최진영 교수님, 이게 서울장에서 나온 표현이 이거예요. 악마의 눈물쇼를 했다. 그러자 아픈 사람 상대 안 해요. 이건 뭐 거의 멱살만 안 잡았지 뭐 거의 수준인데 오죽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초상집에서 상주들끼리 그만 좀 싸워라라고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왜들 이러는 겁니까? 참 안타깝지만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두 금쪽이 아니냐. 금쪽이요? 예. 오은영 교수님의 상담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림을 지금 당하고 있지 왜들 않습니까? 저렇게 사는 거냐를 상담이 그렇습니다. 필요할 지경이다 지금. 결국 좀 전에 지금 유승민 의원 뭐 다른 거는 제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초상집에서 상주끼리 왜 싸우냐? 예, 지금 초상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과 상당 부분 차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화합은커녕 지금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과연 저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싸움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이른바 쌍방향 내부 총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쌍방향 내부 총질. 쌍방입니까 그럼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오늘 또 봤더니만 지금 미국, 이스라엘, 또 이집트 사이에 휴전 협정이 지금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왔던데 적어도 지금은 정말 초상집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상황 속에서 두 분이 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휴전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큰 그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걸 그 모멘텀으로 해서 다시 결집을 해야 극복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화합을 하긴커녕 이 균열의 소리가 더 커지는 이 무렵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굳이 군기반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당 대표나 아니면 원내 대표의 리더십이 좀 더 절실한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은 막후에서 정말 안철수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한번 손잡게 할 수 있는 그 리더십.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집 나간 이준석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집을 나가지는 않고 다시 돌아와서 손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더욱 더 절체절명 상황이라고 하면은 특히 안철수 의원이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더 큰 정말 새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 큰 리더십을 보인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먼저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손을 내밀고 출당을 위한 제명을 위한 이런 그 소명까지 받아서 운동 낸다 이런 부분은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얼른 내려라라고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말에 같이 맥주 한잔 하는 모습 정말 국민들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두 정치인을 막후해서 조정할 분이 계실까요? 어떻게든 해야죠. 지금 당장은 너무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냉전을 조금 가지고 조금 식힌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매듭 지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쿠 리더십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말을 하면서도 정말 솔직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최인현 변호사가 한 분 안 되실까요? 자, 우리 박지원 교수님. 근데 아까 영상도 보고 자막으로 나갔지만은요, 둘의 어떤 감정이 상하는 그 일이 이게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아까는 뭐 영상 2016년부터, 그러니까 특정 같은 지역을 놓고 격돌한 정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게 뿌리 깊게 나온 건데 그래서 이번 건이 단순히 이게 이번 건만이 아니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물론 뭐 노원병이라고 하는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쌓여온 감정 싸움이 이제 폭발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인들이 싸울 때는요. 다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두 분이 싸운 타이밍을 보면은 뭔가 정치적인 이벤트나 이슈 전환이 있을 때 두 분이 싸워요. 공개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서 패배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강서가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중도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러면 중도층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 안철수하고 이준석입니다.
안철수 의원하면 이른바 극중주의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꺼냈잖아요. 두 분이 영역이 겹쳐요. 어. 중도 확장성, 수도권, 청년 이게 두 분이 다 거기를 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예. 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당장 포스트 김기현,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위험하니까 그 뒤는 내가 맡을게라고 그러면서 이준석 때리는 거고. 혹시라도 김기현 대표 체제가 여의치가 않게 된다면 자신에게 뭔가 오지 그렇죠. 않을까 이걸 그걸-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오. 지금 이준석 때리게 들어간 거고. 예. 이준석 대표는 김기현 대표를 때리는 게 아니고 예. 포스트 총선이에요. 총선 패배한 이후에까지 보고 포석을 던진 총선 다음에 이 당 어떻게 할 그렇죠. 것이냐. 그렇죠. 거기까지 보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바라보는 곳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김기현 대표 바라보면서 이준석 대표 비판한 거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비판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싸우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 왜 싸우냐?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거죠. 지금이 강서 패배 이후에 보수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보석을 지금 두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그 견해차, 의견, 그리고 자신들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 겹치는 부분이 많은 두 분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앞서서 박찬환 교수님은 뭐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할 것이다, 탈당한다라고. 네. 그러면 탈당을 하는 거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 뒤를 보고 있다는 게 같이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탈당을 예. 지금 뭐 두 분이 비주류가 솔직히 탈당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공천 주면 탈당 안 하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천 못 받고 이랬을 때 불가피하게 저는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저는 아까 말씀 관련해서 탈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X를 고르셨는데 아까. 그 부분이에요. 결국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김기현을 노리는 것이죠. 총선 뒤에 하여튼 뭔가 당이 요동칠 것 같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몸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신당이 꼴 본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경기지사 선거의 후보로 사실상 나가려고 했지만 못 나갔어요. 그것 예. 또한 사실상 용산의 어떤 의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또 한 번의 탈당은 사실상 대구를 정치적 기반으로 두고 있는 유승민 후보의 전 의원의 어떻게 보면 사망 선언이나 마찬가지이기 치명상을 때문에 입힐 수 있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12월을 얘기한다. 결국 12월 가서 그 김기현 대표가 무너지면 그때 어떤 활로를 모색을 하고, 만약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계속 가면은 그때는 정말 다른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의 전 대표의 저와 같은 말씀은 상당히 사실은 조금 기회주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홍석준 의원님께는요. 네. 어제 사실은 오전에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고요. 그다음 네. 시간이 조금 흐르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연속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하겠다. 근데 당에서는 약간 좀 왜 이러지라는 얘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시는 분은 별로 안 보이더군요. 근데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공식적으로 이름을 걸고 비판하시는 분이 꽤 나왔습니다. 당에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준석 대표가 그 지금 기자회견을 한 시점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안 좋죠. 그 지금 유승민 그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이 굉장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분위기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분란집에 지금 부채질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말한 여러 가지 말하는 사항 중에 물론 뭐 당의 어떤 뭐 진짜 뭐 중심에서 하는 고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수는 제가 봤을 때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어떤 비판성 어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대표는 그러한 어떤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두 분을 바라보는 온도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과 전직 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응석바지 애 취급하면서 또 아픈 사람 취급하고 지금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데, 저는 제발 지역구에 가보면 정말로
이게 택시비, 버스비, 지하철값, 예. 그다음에 이 외식물가, 짜장면값, 이 콩나물국밥 한 그릇 얼마 하는지 압니까? 그리고 곧 겨울입니다. 난방비 폭탄 또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예, 다가옵니다, 그다음에 그거. 대출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출이 좀 있습니다만 2배 올랐습니다. 예. 저는 정말로 이 집권 여당이 정말로 지금 이런 싸움 하고 있을 때입니까? 저는 집권 여당이 정말로 집권 여당다운 싸움을 하더라도 그런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수가 60조가 벙커가 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다가오는 겨울에 난방비 어떻게 할 거냐? 외식물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좀 치열하게 싸움을 하더라도 그러면 국민들 싸우더라도 박수를 보낼 겁니다. 저는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비단 뭐 국민의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당인 민주당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이 싸움을 보면서 꼭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이준석 저 설전이 겨울 난방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좀 깎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유지해야 됩니까? 이런 논쟁이면 좀 봐주겠다. 그러나 이건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을 좀 하신 거네요 지금. 알겠습니다.